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석입니다. 오늘 12월 24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죠.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재밌게 보내는 또 그런 날입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저희도 개인 덩달아 함께 좀 재밌는 기분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오늘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재밌는지 한번 볼까요? 네, 역시 크리스마스는 빨간색이죠. 예, 오늘 그냥 우리 코스피 시장이 빨간색으로 물이 살짝 들었네요. 8포인트가 상승을 하면서 2005.09. 야, 2000선 아주 그냥 거칠게 회복을 했군요. 투자 주체별로 보겠습니다. 역시 기관이 빨간색입니다. 3,212억 원으로. 자, 오늘의 산타클로스는 기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인이 같이 좀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크리스마스가 원래 외국에서 왔는데 말입니다. 코스닥입니다. 1.86포인트 상승하면서 역시 빨간색입니다. 491.49포인트이고요.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야, 역시 외국인이 코스닥에선 달려주고 있군요. 빨간색입니다. 49억. 개인도 함께 11억을 보태서 60억의 순매수 물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도와주지 않는군요. 1060원대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이 모두 좋습니다. 0.4%가량의 상승세. 물론 아주 급등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차근차근히 다져 밟고 올라가는 게 오히려 더 믿음감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신 정재훈의 황금마디를 찾아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재훈. 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기분 좋은 상승 흐름입니다. 시장 정리부터 해볼까요? 예, 일단 금일은 2000포인트의 안착 시도가 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2005포인트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기관 쪽에서의 강한 매수세가 일단 들어오면서 2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 또한 3,500억 가까이 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베이시스가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시도 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외국인 쪽에서 약간의 거래소 시장에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코스닥 시장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스닥 시장도 조금 더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마지막 거래일이죠. 30일까지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2063포인트대 고점권역을 형성해주고 난 이후에 저점권역에서는 약 한 1947포인트대까지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지수상의 흐름들을 좀 놓고 보게 된다면 절반의 되돌림자리대가 2005포인트대입니다. 일단 지수상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하락에 대한 절반 되돌림을 일단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쪽에서 이제 이 자리대에서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반등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 쪽뿐만 아니라 기관 쪽에서 상당히 좀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프로그램 매수 또한 좀 더 매수가 유입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선물 기준으로 약 267포인트 부근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도 한 번쯤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어느 정도 지수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순환매적인 이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순환매를 노리는 전략이 좀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종목별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수급 특징주는 어떤 것인지 또 연말로 갈수록 장이 좀 뜨겁게 달아오는 것 같아서 더더군다나 관심이 갑니다. 예, 첫 번째는 화학 섹터 중에 LG화학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상당폭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었습니다. 하락 추세대를 마무리를 짓고 난 이후에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좀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한 차례 두 마디에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현재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를 짓고 난 이후에 단기적으로 박스권역의 좀 모습들을 그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60일선을 안착을 해주느냐 이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거래량 또한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거래량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탄력도 면에서는 약간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61선 이 전고점 권역인 30만원대 이 박스 상단 권역인데요. 이 자리
400대는 좀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잠깐 보시더라도 기관 쪽에서의 매수 유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21선을 기준으로 약 한 29만원 이 정도대라면 충분히 매수에 가담해볼 만한 그런 자리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가스공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금일 4%가 넘는 그런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4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 이 부분들이 나타났었지만 향후에 전망이 좀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가스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아직까지는 잠재적으로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의 공격적인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에는 수급이 상당히 좀 좋은 종목군들이 다소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이 상당 부분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급이 괜찮은 종목군들을 압축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거래량까지 마찬가지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고점 7만원대의 돌파 시도를 한 번쯤은 나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66,000원권역에서는 한 번쯤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SK네트워크스입니다. 오랜만에 좀 SK네트워크스를 좀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하락수세대를 완연하게 좀 벗겨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정배열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된 이후에 단기적으로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7,600원 정도의 박스, 이 상단 부분들을 좀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K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분 취득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기사화가 좀 되기까지도 했습니다. 즉, 상당히 좀 싸게 지금 현재 주가가 형성돼 있다라고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더라도 외국인 쪽에서의 상당히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기관 쪽은 매도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전날 같은 경우 이제 다시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권역은 아마 충분히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 결국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1선 부근 정도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보험주 중에 하나생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금일까지 약 7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양봉의 모습을 좀 그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느 정도 정고점대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때 5월 달에 형성돼 있던 고점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다시 한번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는데요. 지금 자리대에서 좀 따라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박스권역으로 진행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는 이 7,000원대 후반까지의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존재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인 매수를 하게 된다면 7,000원을 넘어선 8,000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서 매수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괜찮은 전략인데, 금일 같은 경우는 양봉이 이제 7개째 발생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7,300원 정도대 이하권역에서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흐름들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흐름들로 포트에 구성을 해본다면 좋은 수익이 좀 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나생명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수혜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정착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여러 종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연말장 대응하신 데 도움됐기를 기대하고요. 자, 애플이 차이나 모바일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급등했는데요. 관련 수혜주들이 분명히 함께 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중국 시장 차이나 모바일 쪽과 계약을 진행을 한 이후에 내년부터 이제 판매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좀 기사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이폰 5S 그리고 아이폰 5C가 일단 출시가 될 부분들인데요.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중국 시장을 보게 된다면, 시장 점유율 순위를 보게 된다면 삼성을 비롯해서 레노바라든가 화이, 이런 이 토종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속에서 삼성전자는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이폰 같은 경우 나름대로 좀 고전을 겪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부분들만
보더라도 네트워크에 대한 이 시스템에 대한 걸림돌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3G에 대한 부분들로 아직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 즉, 시분할 연동 부분, 다분할 이 다중 접속 부분들이 미적 지원이 되지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핸드폰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시장 점유율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데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여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애플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대체적으로 많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종목군들은 실리콘웍스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삼성 쪽에서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LG 쪽에서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애플 쪽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스마트폰에 대한 이 부분들 같은 경우 지원을 아직 공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들입니다. 태블릿 PC 쪽으로 지원 공급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내년부터 아마도 이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지원을 할 것이다, 공급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쪽 그리고 시세 LED 조명 쪽 사업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시너지 효과가 좀 클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상당부 올해 초에 주가가 저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1년 내내 박스권적으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느 정도 2만원대에서 25,000원대 중후반권역까지도 일단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매물 수완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내년 시장까지도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애플 쪽에 지원을 해주는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큰 상승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애플의 차이나 모바일과의 공급 계약 체결 관련된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시분할 연동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이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 말이 이게 뭐 옛날에 그 TD-S CDMA라고 우리가 그 CDMA 기술이란 거 옛날에 그 용어 많이 썼었죠. 이게 3G 기술인데요. 중국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자기네 3G 표준을 마련한 것을 이 TD-S CDMA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한글로 이렇게 풀어서 쓰니까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그냥 쉽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한 말씀 보탰고요. 자, 그럼 이제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등등 애플과 연동해서 함께 움직인다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좀 주가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내년도 시장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패널 같은 경우는 내년에 상당히 좀 공급이 많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올림픽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굵직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에 화두는 아마도 태블릿 PC 쪽이라든가 울트라 TV 쪽, UHD TV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 패널에 대한 강점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여기서 좀 봐야 될 분들은 패널 가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급 과잉 조금만 얘기 좀 좋아진다 싶으면 공급 과잉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LG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주가의 추이 그리고 패널 가격에 대한 추이를 항상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년 시장부터는 새로운 사업까지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터치 패널 시장 쪽에서 메탈 메쉬를 적용한 그런 신규 사업을 좀 진출할 부분들인데요. 대부분 이제 ITU 필름을 대체를 해서 메탈 메쉬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이 시장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느냐 아니면은 다시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LG전자 또한 마찬가지로 내년에 중국 시장에 좀 진출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ITO 필름을 대체를 해서 메탈 메쉬 체제로 구축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된다라면 나름대로의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즉 LG전자뿐만 아니라 애플에 대한 효과까지도 양쪽 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LG 쪽이 이렇게 수혜를 입는다는 거 이제 반대로 삼성전자 측에서는 오히려 좀 마이너스의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이에 따라서 또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역시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텐데요.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삼성전자에 대한 예상 실적 영업이익이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약 9조 7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워낙 강세
부분들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들에 있어서 R&D 비용에 대한 증가 부분들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다소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워낙 강세 부분들이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그리고 스마트 기기에 대한 이 수익성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4분기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세트 부분들이 재고 정리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 실적 하향 부분들은 불가피하다라는 그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도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좀 추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 즉 상승 이후의 조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절반가량의 되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나온 자리대에서 이러한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 즉 조정을 받을 구간에서 이러한 얘기들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또 140만 원 정도 때 다시까지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재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0.7% 정도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다시 이제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 즉 주가에 지금 현재 선반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쪽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과거에는 좀 상당 부분 매도했지만 그 물량만큼 다시 채우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이다. 자, 삼성전자의 큰 폭의 하락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은 곧 우리 증시의 큰 폭의 급락 역시 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져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현 멘토의 날카로운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선물시장의 동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물시장과 마찬가지로 오늘 흐름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선물왕 주생 김도영 멘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쪽 분위기도 좋은지요? 산타 왔습니까? 네, 온 것 같습니다. 예. 오전에만 하더라도 진짜 방향을 못 잡겠다, 답답하다, 이런 표현 드렸었는데요. 일단 다행히 한 11시 이제 점심 식사들 아이고, 징글징글, 산타 안 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가실 쯤에 위쪽으로 일단 산타는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수급이네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수급이 호전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쪽의 주도 주체는 외국인들이 위쪽으로 당겨주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의 싸움, 이 배당락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기싸움에 먼저 선행적인, 선취적인 매매 트레이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들이 나홀로 매수 확대를 하면서 상승 쪽으로 견인을 해주었고요. 앞에서 11시 막 부근에서부터 위쪽으로 안전자리를 뚫어내면서 위쪽으로 폭등이 이제 살짝 나갔는데, 그 폭등이라고 해봤자 저점 대비해서 1.45p 밖에는 안 되는데요. 깨끗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폭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거기에 우리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매도 압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산타가 왔다라고 볼 수 있는지 사실은 의문이 좀 되고요. 여기저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이 계속 와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접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종목도 그렇고 오히려 더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은 시그널적인 측면으로 봐서도 추가 반등은 이제 일단 저한테 포착이 됐기 때문에 아마 곧 좀 시장이 좀 눌림이 좀 들어올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중요 자리가 여러분들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고 나서
나올 것 같은데요. 기관계 쪽과 지금 싸움이 외국인과 지금 철저하게 좀 붙었거든요. 서로 반대 포지션에 딱 걸렸고,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요, 여러분들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신규 매수로만 계속 잡으실 수 있거든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요거, 롤오버 매도 친 것들 일부 청산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옵션 시장 좀 조용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것이 이제 시세 탄력 자체가 파생 시장의 변동, 선물 시장의 변동이 좀 작다 보니까 옵션 시장이 일단 또 줄줄이 올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이 오고, 요게 끝나고 나서 바로 만기주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승부수 분명히 요번 만기 저는 또 재미난 일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드렸던 것처럼 그게 좀 분명히 나올 것 같겠고요. 이번에도 자 프로그램 추이 쪽에서 이제 상당히 예민하게 좀 많이들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차익과 비차익보다 동반해서 쌍끌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그 매수폭이 상당히 크죠. 지금 내용 데이터를 보면 기관 쪽이 배당을 이용한 부분에서 트레이딩 관점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베이식스 올려놓는 속도가 컨텐츠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 오히려 우리에게 좀 독될 수 있다라는 거 조금 멀리 내다보신다면 파악하셔야 될 것 같겠고요. 자, 오늘장 대응 전략적으로 좀 보면요. 이 외국인들 포지션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고점은 조금 와 있어요. 오버랩이 제가 오늘 걸린다고 하면 1차는 뚫었고요. 2차 밴드가 제가 판단하고 있는 고점과 몇 틱 차이가 안 나고 최종 틱 3차 고점을 지금 못 만졌는데, 일단 지금 포에서 먼저 결론, 오후장 결론은 위쪽 상단이 안 뚫리거나 지금 잡아주는 황금 라인을 몸통으로 깨고 내려가게 되면 조금 눌려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준점을 잡으시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유일하게 보이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속도상으로 어제 오늘 상당히 많은 양을 샀기 때문에 이것이 좀 축소가 나온다라면 순간적으로 한 6천억대까지 순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라면 고점 대비해서 좀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신호등 보겠습니다. 신호등 아침에 요 자리죠. 아침 방송할 때 요때였는데요. 아주 그냥 방향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방향 없다가 요때 이제 주쌤도 해우소 갔다 왔어요. 해우소 갔다 왔는데 요러고 있길래 네, 갔다 와야 되죠. 생리현상은 어쩔 수 없죠. 주쌤도 사람인데 신은 아니죠. 갔다 왔는데 여기 하나가 또 뽑혀 있는 거. 뭐야 이거. 이랬거든요. 그래서 징후는 없다가 이제 만들어져서 좀 도깨비가 좀 걸린 것 같겠고요.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이제 정확하게 계속 신호등에서도 모양 만들면서 저희는 이제 요런 눌림들 매수 계속 노래를 불렀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부터는 일단은 저희도 이제 매수 금지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여기서 지금 제대로 안 내려오잖아요. 안 내려온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올라가는 힘들이 좀 높게 측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슬슬 우리가 이번 파동에 마무리되는 시점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그것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포를 준다?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올 1년 내내 고생 엄청 하셨죠. 성탄절 바로 앞두고 크리스마스 자체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나 봅니다. 성탄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니까. 결국은 요거 앞두고 나서도 우리가 계속 힘들게 온 것 같은데요. 이번에 또 조정포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또다시 공포로 받아들여야 된다? 절대 그렇게 생각지 말자라고 저는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일비하지는 말자라고 분명히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미 일봉상으로 말씀을 살짝 드리면 전 여기서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이 장대가 나와서 참 짜증이 나지만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쪽은 분명히 맞지만 저도 오버나잇을 여기서부터는 했었지만 이 장대 음봉을 보고 나서 오버는 안 하고 장중 매수로만 매매 드라이브를 했거든요. 그만큼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3일 동안 3권을 만에 이 장대 음봉을 모두 다 봉합시켜서 위로 올라탔지만 캔들 하나 수정시켜 놓았지만 요거는 이제 배당락하고 특히 이제 만기주 들어가는 부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표값들도 조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장과 조금 다른 생각들을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니까요. 자, 결과론적으로 오늘 황금라인 마지막 마무리 드리면요. 264.05로 설정을 좀 해드리깁니다. 요 자리 부근에 지금 계속 걸려서 지지 나오거든요. 자,
지지 나온다. 여전히 매수 쪽으로 보시면 좋겠고 주셈은 신호등의 모양상 매도가 유리하다라고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신호등 역시도 분명히 시장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고 분석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번 몸통으로 깨고 내려가면 조금 조정폭 열릴 수 있다. 그러면 그때 가셔서 매도 가동을 시키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추천방에서 지금 신호등과 함께 대응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생방송을 보시고 요즘 시청자분들 워낙 전화가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모두를 다 응대는 좀 못해드리고 있는데요. 샘플러스를 통해서 또다시 한번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되도록이면 응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좀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파동에서는 이 황금라인 쪽에서 몸통으로 깨냐 안 깨느냐. 아침에 이 황금라인과 마찬가지 자리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일단 위쪽으로 열려 있지만 지금 여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니까요. 몸통으로 깨진다라면 그때 매도포 가동해도 됐다. 그것도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요. 자산 좀 챙겨놨다가요. 우리 만기 지나고 배당락하고 이용해서 그때 재미난 일 나올 겁니다. 변동폭이 좀 커질 거니까요. 그때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임동성 아나운서님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김도영 멘토님께서도 크리스마스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모두 아마 김도영 멘토께서도 그러기를 바랄 겁니다. 자, 지금까지 김도영 멘토께서 오늘 선물시장의 흐름을 자세하게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과 또 질문, 문의 등등 김도영 멘토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 오늘 그냥 증시가 좋으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냥 따뜻한 게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저희 뭐 013-3366-0110으로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문자 문의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내일은 1등주 시간입니다. SK증권 역삼 PIB센터 조윤석 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 시장의 투자 전략 알려주십시오. 네, 연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즐거운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표면적인 이유를 몇 가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 GDP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었죠. 거의 엄청난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한 지표가 GDP 성장 쪽에서 우선 확인이 된 상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경기가 아직도 견고하다. 그래서 테이퍼링 이슈가 일시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신흥국 쪽에서도 잠깐 화제를 돌려보게 되면 중국의 15금리가 굉장히 높았었죠. 하지만 유동성 공급들이나 여러 가지 해결책에 의해서 다시 한번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흥국에 대한 우려도 잠시 접어드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즉 선진국, 신흥국 둘 다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은 우려하실 만한 사항이 지금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연말 랠리를 우선적으로 즐기시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말 배당이 26일날 배당락이 지금 작용하게 돼 있죠. 그에 맞춰서 현재 국내에서도 금융투자나 연기금 투진 같은 경우에서도 프로그램 요소가 적극적으로 유입되는 바 배당에 대한 기대가 아직까지도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휴일을 앞둔 관망사가 이어질 수는 있지만 적어도 목요일 수준까지는 긍정적인 흐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 지수랑 디커플링이 됐던 것이 이제서야 연말이 돼서 조금 해소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길게 보시기보다는 짧은 트레이딩 기회로 조금 삼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바로 외국인의 선물이 굉장한 규모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무려 5,600계약 이상의 한 방향이죠. 원웨이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매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장도 특이한 등락 없이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자체는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당과 연관된 여러 가지 수급 주체들이 총출동한다라고 표현할 만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단기적으로도 좋은 모습이 연출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안 좋았던 시장이었죠. 국내 시장 코스닥 여러 가지 공매도분이나 그리고 그 마감일을 따져서 큰 손들이 나간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그런 것들이 마감이 되면서 대부분 코스닥 시장 전반적인 업종 종목들까지도 전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말 랠리를 충분히 지키셔도 좋을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낙폭과 대주로 연초까지 꾸준히 공략하시게 되면 일정 부분 단기 트레이딩이나 소개 성과
12월 내내 고생했던 것들을 단박에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가지고 계신 주식 매도하시기보다는 우선 대형주 같은 경우는 목요일까지 좀 지켜보시는 전략 계속적으로 유지하시고요. 코스닥은 바닥을 잡은 종목들 위주로 계속적으로 베팅을 진행하시게 되면 연초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관심은 연말이 아니라 이제 연초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연초의 흐름도 좋을 것이라 진단을 해주셨고요. 자, 1등 종목들 나온 분야는 어디입니까? 네, 1등 종목 항상 소개해드릴 때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업종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같은 경우도 조선주, 현대중공업 픽도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내년 수주 목표가 상향이 됐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2015년까지 100조 원 매출 달성 목표로 한 상태죠. 그래서 글로벌 1위 공고히 진행을 한 상태고요. 또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까지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 10%대 매출은 20% 이상의 상승 목표를 갖고 있으면서 공격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호황 상태고 또한 앞으로 발출된 그런 대형 선박들이 많기 때문에 조선업종에 대한 랠리를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도 이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매우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몇 달간 계속적으로 조선주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표적인 종목 많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현대미포 여러 가지 종목들 대형주 중에서 골라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콘텐츠 업종입니다. 오늘은 네이버가 조금 밀리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다뤄드렸던 종목이었죠.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좀 5% 가까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결국 핵심 컨텐츠를 가진 컨텐츠 업체들은 실적이 내년은 급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시장 평가에 여러 가지 잣대가 적용이 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기후는 굉장히 우상향되는 매출 실적을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급상승하는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평균 매출액이 50억에 달할 정도로 큰 매출액이죠. 즉 1조가량의 매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게 되면서 중국 시장 성장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써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대로 주가에 투영이 돼가고 있습니다. 즉 핵심 킬러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밀릴 때마다 꾸준히 담아야 된다는 그런 시장의 사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NC소프트, 소리바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흑자 전환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JYP 같은 경우도 오늘의 강세로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화학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재고 축적이 다시 한번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중국 쪽에서 여러 가지 한계 기업들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정리되는 모습에 당연히 화학업종도 포함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매출이 급상승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재고가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고 또한 시설이 셧다운되게 되면서 수요, 공급 부분에 균형이 맞춰지게 되면서 가격이 유지가 되는 그런 좋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화학 수요에 대한 그런 꾸준한 우상향 기조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의 대표적인 종목으로서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케미칼 등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화학주 전반의 상승은 결국 경기 상승에 베팅을 하는 그런 메이저들의 모습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1등 종목은 어딘지 소개 이어가 주십시오. 네, 조선주나 컨텐츠 종목들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오늘 화학주 중에서도 조금 작은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SK케미칼입니다. 보합 수준에서 지금 등락을 거두고 있지만 화학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우선 나오고 있습니다. PTG, 즉 합성수지 분야죠. 굉장히 호황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마진을 끌어올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학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우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바이오 에탄올 부분이죠. 마진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내년에도 쭉 이어진다는 가능성이 비추어 보아서 바이오 에탄올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PTG 시황, 즉 합성수지 시황까지 겹쳐지게 되면은 화학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SK케미칼의 30%에서 40%까지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제약 부분을 짚어도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곧 라이센싱이 진행될 수 있을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백신 부분입니다. SK케미칼이 백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선두권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라이센싱이 얼마 안 있으면 발표될 것으로 시장은 추측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라이센싱이 추가되면 앞으로도 파이프라인이 계속적으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 확보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SK케미칼은 기존의 안정적인 수익원인 화학업체 플러스 제약업체 중에서도 대형주에 속하죠. SK케미칼이 그러면서 기관들의 관심을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라이센싱 아웃이 계속적으로 일어날수록 제약주에 대한 관심은 SK케미칼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학주 중에서 특이하게 SK케미칼 탑픽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가격에 대해서 조언을 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네, SK케미칼 현재 54,10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닥 큰 폭의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현재가 기준에서 54,000원 정도면 무리 없이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도 라이센싱 아웃 기대감이 서서히 작용하게 되면서 6만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 6만원 수준으로 정하시고요. 손절가는 얼마 전에 바닥 구간을 다졌던 5만원 선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SK케미칼 오늘 아주 우량한 종목에 대해서 1등 종목으로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윤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코너는 나무의 Y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누의 Y입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이제 파티로 준비하시느라고 많이들 바쁘시죠. 그런데 시장은 봐야 되겠고, 시간을 보니까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내 종목은 안 가고 시장도 별로 재미있는 것 같으면서도 재미도 없고, 그쵸. 이런 상황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정리 잘 하시면 내일 하루, 좋은 또 하루를 보낼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목요일날, 금요일날, 월요일도 남아있네. 이것만 지나고 나면 이제 올 한 해 끝! 올 한 해 얼마만큼 이제 마무리를 잘 짓느냐의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연말까지 부근하게 시장의 상승을 좀 즐기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0포인트 바닥치고 올라가는 거 강력하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가고 조정이 좀 있더라도 윈도우 드레싱 효과 있을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시장을 좀 느긋하게 이렇게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무의 Y, 오늘의 Y 과연 어떤 종목이 될 거나요? 첫 번째, 자, Y라노, 오늘 어떤 종목이 Y라노에 걸려들었을까요? 바로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이 오늘 나무의 와그라노에 걸려든 종목인데요. 일단 3% 이상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82,700원 정도 기록되고 있는데요. 무슨 내용이 나왔을까요? 애플의 차이나 모바일에 대한 공급 소식이 나오면서 향후 이제 기대치가 좀 커지고 있다. 차이나 모바일 하면 중국의 1등 휴대폰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에 대한 기대감들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1,400억을 넘을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기관들의 이제 컨센서스, 즉 여러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모아서 데이터를 계산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1,400억 정도 충분히 넘을 수 있다. 이런 작년 대비 한 80%, 84% 정도의 증가가 될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그치지가 않고 내년에는요, 50% 이상 내년에도 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오늘 이제 강력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 이상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사고 있을까? 누가 사노 보니까요, 9월 중순께부터요, 9월 중순이라고 한다면, LG 이노텍이요, 85,000원 선 이상이었거든요. 그래, 85,000원 선 이상에서 계속적으로 연기금과 기관들이 모아가고 있더라. 특히 연기금의 매수세는 그치지가 않고 계속 모아가고 있더라. 이 부분이네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도 사고요, 떨어질 때도 사고. 연기금 매매 패턴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역투자 전략.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가면 판다. 말은 쉽죠, 그냥.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어때요?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그런데요, 대부분의 투신권이나 이런 기관들은요, 떨어질 때 팔고요, 올라갈 때 삽니다. 이런 순투자 전략이라 그러는데, 시장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 과연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파는 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 투신권들은 왜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질 때 파느냐? 안 좋은 것이냐? 나중에 비교해 보면은요,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떨어질 때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올라갈 때 더 사는 게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는 또 이런 전략이 좋거든요. 그래서 1년은 가만히 둘러보면은요, 떨어질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파는 역투자 전략도 좋은 전략이 되고요. 또는 올라갈 때 사서 떨어질 때 파는 전략도 좋은 전략이 돼요. 그러면 둘 다 이 전혀 다른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왜 똑같은 수익률이 나올까요? 첫 번째가요, 종목을 잘 고른다는 거죠. 일반 개인 투자자들보다 훨씬 좋은 종목을 골라낸다는 것이고, 기업의 펀더멘탈에 훨씬 강력하게 강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비중을 잘 엮어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기관 투신권이나 연기금이 선택한 LG노텍 같은 경우에는요, 충분히 그 부분에서 낙점을 받았다. 역투자 전략이든 순투자 전략이든 모두 다 수급에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주고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들이 차를 좀 팔았었는데요. 오늘 어때요? 외국인들이 나도 좀 사볼까 하고 좀 몇 집 조금 사니까요. 주가가 바로 뻥 뛰어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거죠? 기존에 내가 이만큼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나올 물량이 별로 없거든요. 나올 물량이 별로 없으니까 누군가가 좀 살려고 하니까, 살려면은 물량을 안 주니까 조금씩 몰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뻥 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네요. 수급 주체 누가 사나 보니까 외국인 오늘 따라 사고 있는 부분이지만 연기금과 투신이 굉장히 오랫동안 9월부터 계속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사왔다. 그러면 연기금이 과연 9월부터 현재까지의 매수했던 물량의 평균 매수 단가가 얼마가 될까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요, 82,500원 정도 되네요. 82,500원 정도가 연기금의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의 매수했던 평균 단가가 나옵니다. 지금 가격 현 시간요 82,700원, 800원 정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의 가격이 연기금 평균 단가가 되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부담이 없죠. 연기금 너네들이 2달 동안 신나게 모아놓은 가격이 82,500원인데 지금 뭐 오늘 아침부터 출발해보면 외국인들이 산 가격은 82,500원 이하 그 부근 될 거 아니에요. 기분 좋다. 뭐 우리도 부담 없어. 우리는 그만큼의 기간의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하고 이제 사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LG 이노텍이 오늘 상승하는 이유가 차이나 모바일에 대한 이야기와 영업이익이 좋게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다. 그 안에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가 진짜냐? 숨어 있는 거? 이걸 한번 찾아보자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3년 동안 2010년 이후에 주가가 떨어졌어요. 주가 쭉 떨어졌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월봉으로 보시면 2010년 이 LG 이노텍이요, 이렇지 않습니까? 주가가 19만 6천원 가던 주가가요, 그죠? 19만 6천원 가던 가격이 지금 8만 2천원까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자, 우리 항상 뭐예요? 주식 투자는요, 추리력이 좋아야 돼. 셜록 홈즈가 오든지, 에르큘 포아로가 오든지, 회색 뇌세포를 돌려가지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2010년에부터 쭉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 생각해 보세요. LG 이노텍은 납품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애플과 LG전자. 두 개죠. 삼성전자의 이 갤럭시 시리즈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커지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돌풍을 일으키는 시점이 언제예요? 2010년부터거든. 그죠? 2010년, 11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쫙 부상할 때 이 LG 계열은 전부 다, 애플 계열도 어때요? 전부 다 움츠리고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삼성전자가 1위의 스마트폰 업체로 올라가는 동안에 이 기업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 어때? LG전자가, 이상한 짓 많이 해. 뭘 해도 안 돼요. 그죠? 휴대폰 만들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왜? 기술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3년 동안의 주가가 어때요? 쭉 바닥권에서 머물러 있었다.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오늘의 상승, 최근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부분의 큰 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내년에 대한 기대치인데, 우리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왜 이렇게 잘 못 올라가요? 스마트폰 시장이 무슨 시장이 됐다? 포화 시장이 돼서 블루오션이 아니라 무슨 오션? 레드오션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왜 이제 내년 기대감이 이제 올라오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애플의 강력한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애빠, 삼빠. 그게 뭐냐면은요. 나는 죽어도 아이폰만 써야 돼 하는 사람들의 별명이요. 애플빠라 그래요. 그럼 삼빠는 뭐냐? 나는 무조건 삼성전자 써야 된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휴대폰에 대한 충성도보다 애플에 대한 충성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어가지고 전부 다 가격 싸움하고 기능들, 삼성전자 기능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애플 쓰는 사람 아직도 애플 쓴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애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있기 때문에 애플을 더욱더 좋아할, 실질적으로 기능도 좀 떨어져. 모두 좀 떨어집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익숙해진 것 플러스 나는 애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값어치를 지불하겠다는 사람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은 굉장히 좀 실속파이긴 하지만 여튼요, 그래서 애플의 아성은요, 쉽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익률이 그렇게 낮아지지, 빠른 속도로 낮아지지 않는다. 이번 미국의 지금 애플 주가들을 보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이요, 바로 삼성보다는 애플의 리스크가 더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 쪽 라인에는 큰 문제가 없네요. 근데 하나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죠? LG전자가 과연 잘할 수 있나?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LG전자가 어때요? 2위권 휴대폰 업체에서는 독보적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년에 대한 기대치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향후 이제 LG 이노텍은 주가가 우지대로 보니까요. 제가 방금 말씀해드렸지만 바닥권을 통과하면서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주가가 장기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한 번에 올라서지 못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 롤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롤링 속에서 85,000원, 9만원 갔다가 또 한 번 쉬어주고, 또 올라갔다가 쉬어주고, 이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파도를 잘 타시는 분들은 LG 이노텍 가지고도 수익 굉장히 많이 내실 수가 있고요. 여튼 4분기 실적이 진짜 1,400 이상 나오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보고, 한번 더 쏘아보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웃자라고, 이제 전망까지 다 나왔고, 이제 웃자라고, 사실하는 이야기겠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3년 바닥이기 때문에 손절 가능성 없습니다. 손절 라인도 없고요. 손절 가능성 1%도 되지 않는다. 그럼 99%의 승부를 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급 좋죠. 연기금 샀어. 기간 샀어. 연기금 매수 단가 82,500원이야. 걱정할 게 없네요. 이 부분 걱정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82,700원. 지금 가격 부담 없다. 82,500원만 들어오면 차곡차곡 담아보자. 내년은 니프티 50 대형주 장세니까 담아봐야죠. 그래서 차근차근히 82,500원 근처만 오면은요, 땡큐 하면서 한번 담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기적으로 87,000원에서 9만원 정도의 저항은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한번 잘라주고 다시 되잡는 전략도 충분히 괜찮지만은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도 가능하니까요. 자, 우리 LG 이노텍 가지고 내년 장세 한번 기대를 걸어보시자고요. 좋은 휴일 보내세요. 아몬드 멘토 아주 힘있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2부에서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자 상담은 물론이고 저희 게시판에도 종목 상담하실 수 있게끔 마련을 해놨습니다. 편하게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또 문자 상담 신청 주시면요, 2부에서 김선윤, 이상로 멘토 등이 그에 대한 답변 드리니까요. 빨리 문자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